러시아는 공지에 몰려 있습니다. 최전선 부대가 무너지고 있고 군사 기계도 멈춰섰습니다. 불가피한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굴욕적인 패배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면에서는 더욱 파괴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붕괴를 알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는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례 없는 노동 위기와 임박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경제 지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런 상황에 처한 나라들이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대신 이런 나라들은 종종 한 세대 전체에 걸친 경제적 고난을 겪으며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힘겹게 버텨나가곤 합니다. 모스크바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며 이는 모두 한 사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러시아를 완전히 망친 인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푸틴의 자랑과 허세로 목소리가 묻히긴 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수년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러시아 탱크와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스크바는 재앙으로 가는 일방 통행길을 들어섰습니다. 유일한 의문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였습니다. 국가의 금고가 고갈되고 그 무모함의 진짜 대가를 체감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지만 그 길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러시아는 분쟁 초기 몇 년 동안 꽤 잘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소위 특별 군사작전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조차도 모스크바는 그 도전에 맞섰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같은 서방 강대국들이 잇따라 가혹한 금융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크렘린은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각국이 러시아와의 무역거래에서 손을 떼고 침공을 돕는데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러시아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의존하고 막대한 국부기금을 활용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러시아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였고 2023년에는 4.1%, 2024년에는 4.3% 성장했습니다. 연간 GDP 성장률은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국이 서방 적대국들이 가한 압박을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 정기적으로 자랑하며 러시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실 균열은 이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았을 뿐입니다. 러시아 방위산업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민간 부문은 점차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단절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제품과 자재를 수입하지 못하고 한때 의존했던 시장에 수출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재는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범한 러시아 가정들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상품과 서비스에서 갑자기 단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고위층에서도 모스크바 올리가르이와 엘리트들은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막대한 부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 지표로 나라가 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러시아 경제가 곧 카드집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 강조했지만 모스크바는 그런 예상을 계속해서 뒤엎었습니다. 한동안은 러시아가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것을 멈추게 만들 만한 실질적인 대가를 겪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매우 빨랐습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실제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아마도 그 나라 경제가 마침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갑자기 푸틴마저도 당황하기 시작했고 중앙은행에 해명을 요구하며 러시아 금융 지도자들에게 이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2026년 이 계속되면서 러시아의 경제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은 달마다 감소했고 2026년 첫 3달 동안에만 러시아 전역에서 2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간 폐업이 늘어 이 수치가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가장 크고 성공적인 도시 지역을 포함해 러시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거리에는 문을 닫은 가게들과 폐업 안내문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사업체들로 가득했던 지역들은 이제 점점 더 문이 잠긴 채 텅 빈 창문과 먼지 쌓인 흔적만 남은 가게와 회사들로 가득한 생기 없는 유령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암울한 광경이지만 동시에 크렘린의 전쟁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초래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분쟁을 계속 유지하는 데 집착하고 있어서 군사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민간 부문 전체를 희생할 의향까지 있습니다. 군사 지출은 급증하여 2025년에는 15조 5천억 루블, 1,900억 달러에 달하며 2026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약 14조 9천억 루블, 이 전체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4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자금의 대부분을 군사에 지출하면 인프라, 공공서비스, 건설, 개발 프로젝트 등 다른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기이하고 거의 역설적인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수억 달러 상당의 드론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동안 수십만 개의 자국 내 기업들이 문을 닫고 민간 부문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업주들은 비용 상승, 치솟는 이자율,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든 수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예전만큼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며 세금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 적자도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3조 루블, 즉 36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평소에는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던 러시아 관리들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용평가사인 엑스퍼트 R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안톤 타박은 최근 경제가 식은 것이 아니라 얼어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산업 분야가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경기 침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거의 임박한 현실이라고 경고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는다면 올해 말쯤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GDP 전망도 더욱 악화되었고 일부 관료들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크렘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출신 국가 두마 대표인 레나트 술리마노프는 최근 솔직한 인터뷰에서 전쟁이 경제에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경제가 특수작전 임무의 장기적인 지속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식적으로 연방 예산의 40%가 국방과 안보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 투자 또는 자본 지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탱크와 포탄은 소비자 가치가 없으며 경제가 생산해도 국민이 소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출입니다. 수리마노프는 또한 러시아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충분한 자금이 단순히 확보되지 않아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전쟁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투자로부터 자원을 꾸준히 빼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조차도 더 이상 위기를 감출 수 없었고 그의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202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모두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국제경제포럼은 종종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는 러시아가 전 세계 투자자들과 무역 파트너들 앞에서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위 관료들, 언론인들, 기업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다일간 회의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열린 이 한때 성대했던 행사는 러시아가 얼마나 초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쳤습니다. 첫째로 행사 시작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내의 두 주요 지점, 즉 대형 석유 터미널과 해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경제포럼이 열린 엑스포 포럼 컨벤션 및 전시센터에 손님들이 몰려들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연기로 가득한 하늘과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일부는 러시아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를, 그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잠재우기를, 혹은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이 무대에 올라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사 초반에 크렘린 관계자 막심 오레힌이 러시아 경제가 서방 세계와 계속 단절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서방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비서방 국가들과의 상호 투자와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공격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행사장 전체에 퍼진 회의감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크렘린 관리들이 문제를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일부는 자국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이온 코퍼레이션 창립자인 억만장자 로만 트로첸코는 자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작동했던 기존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로첸코는 인구 통계 합전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전쟁의 결과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길 거부했지만 엔진이 멈췄고 반드시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최고 부자이자 철강 재벌 알렉세이 모르다쇼프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세르보스탈이 과거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철강 업체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24% 줄였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도 결국 무대에 올라 평소처럼 태연한 척하며 러시아가 주요 유럽 국가들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고 경제 문제의 책임을 국가 공무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대통령은 성장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를 믿는 이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선전이 강해도 러시아 국민들의 실제 삶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도시와 마을에서 점점 더 많은 지역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가게에 들어가면 상품 선택이 줄고 가격이 더 비싸진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친구, 가족, 이웃들로부터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부족한 인프라 투자와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을 직접 목격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특별 군사작전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받아들이고 곧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수많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정부 회의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사상 최저 실업률인 2.1%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분석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만 보고 원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낮은 실업률은 푸틴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의 전쟁이 초래한 노동력 위기의 증상입니다. 국가중앙은행 총재인 엘비라 나블리나도 단 하루 만에 이를 인정하며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노동력 부족이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기업들이 노동자 풀이 너무 적어 기업들이 더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감당하기 위해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무려 14.5%까지 인상했지만 상황은 빠르게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던 노동 연령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설, 농업, 물류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사회의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져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전쟁 기계의 총알바지로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이주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러시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특히 자국 내 인구가 1992년 이후로 끝없는 감소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노동력 보충을 위해 받아들였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 100만 명 이상이 떠났습니다. 일부는 러시아군 입대를 강요받았고 다른 이들은 도망쳐 새 삶을 시작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터키나 걸프 국가들처럼 다른 목적지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부를 수 있는 노동자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모집 노력을 강화하여 매달 약 3만 명의 신병을 군대에 충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연령 인구가 전쟁으로 계속 줄고 러시아의 뛰어난 인재 1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떠나 타지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방위산업이 너무나 거대하고 영향력이 커져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모두 흡수해버렸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중요한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번창하지만 러시아의 다른 산업들은 생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방위산업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로, 병원, 학교,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매 상품과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과 필수 물품을 이곳저곳으로 운송하는 배송업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러시아같이 광대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든 아니든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모든 것을 잊은 듯합니다. 그는 전쟁에 집착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명한 군사분석가 마이크 클라크 교수는 최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지도자에게 전장은 그야말로 전부가 되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푸틴이 이제 공매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전쟁에만 집착하는 전쟁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히틀러처럼 과도하게 간섭합니다. 그는 장군들에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하며 전쟁을 자신이 관리한다고 여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전쟁은 그의 것입니다. 이것이 좋든 나쁘든 그의 역사적 위치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로 남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완전한 재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모든 증거가 두 번째 가능성, 즉 후자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생각하는 상징적인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자신의 가능성만 망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거나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도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고집 때문에 이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무모함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그의 낭비적인 전술과 작전을 조율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터무니없는 수의 사망자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와 징후들이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한편 어떤 현대사회든 장기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들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내유 전쟁이 끝나도 방치된 산업이 바로 회복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모스크바가 세계 사회에 곧바로 환영받아 복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주민들과 투자자들이 갑자기 모든 일을 잊고 러시아로 달려가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열심히 나설 리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이런 도전들은 가장 성공한 나라들조차 극복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잘못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러시아 대통령의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적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콘텐츠를 더 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을 잊지 마세요.